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절대 지어낸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욕먹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욕먹는 두려움보다 마음의 병이 커지는 제 모습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이 엄청 긍정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밝은 성격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정신과 상담받고 우울증이랑 수면장애 약 타 먹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살도 엄청나게 찌다 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약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보신다면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인간입니다. 어지간한 시어머니들 저리 가라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인물입니다. 평생 본인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자기 아들을 남편인 듯 애인인 듯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나를 붙잡았고 나는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안하고 나와 결혼하려면 모든 조건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조건을 들어줄 남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헤어질 마음으로 말한 거였지만 남편이 다 따라줬습니다. 저의 조건은 결혼식에는 시가족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다. 나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단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주 가끔 보여줄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무슨 개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는 무조건 내 성을 따른다 였습니다. 우리가 6년을 연애하고 처음 시가에 인사드리러 간 날, 내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랑 남편 있을 때는 나를 엄청나게 예뻐하는 척 하더니 둘만 남으니까 너 되게 늙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도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파혼 위기 여러 번 있었지만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니까 결혼했고 확실히 시댁이랑 인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언약식처럼 간소한 결혼으로 치렀고 솔직히 결혼식을 하는데 남편 가족만 오지 않으면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보는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 간소하게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댁에 아이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 성을 따라 호적에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애가 나중에 싫어하면 어쩌냐. 그러는데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고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적당히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에 성 물려줄 수 있게 법이 바뀐 지 오래됐고 여자도 들도 내 아이한테 내 성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남편에게 자기 엄마는 좋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괴물로 변하는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놀라고 충격받았기에 지금은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줍니다. 남편이 아들 노릇 한 것까지는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너무 속상할 정도로. 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싶었는지 돌이켜보면 한심합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냥 제 아들 뺏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제 아들이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싫었던 건지 그 인간 때문에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속상할 때는 있어요. 솔직히 남편한테 미안하거나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 나는 시댁 복이 없을까? 나에 대한 연민. 왜 지극히 정상이던 내가 엄한 인간들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며 지금까지도 약을 먹어야 하나? 언젠가 정신과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진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내 남편은 진국입니다. 정말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시댁 복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주변에서 복이 드문 남편이라 칭찬합니다.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한번 생긴 화병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제가 당했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다 부숴버리고 싶은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약을 먹는 거겠죠. 또 안 좋은 기억들과 억울한 분노가 떠올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도 유난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저의 감정 그대로 노출하며 글을 작성합니다. 너무 과격한 말투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겪어본 것만 믿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해 못하셨어요. 제가 당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려도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설마 진짜 그랬겠냐? 내가 오해했겠지 라는 말을 저희 부모님께 들으며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저희 부모님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정말 연세 대비 깨어있는 분들이시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인데 이해 못하셨어요. 아마도 당신들 세계에는 이런 막장이 없었을 테죠. 이래저래 상처받은 제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준 사람은 저희 남편이에요. 원래부터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유별나서 시아버지도 포기한 지 오래였고 지금은 한 지붕 아래 남남처럼 사셔요. 사실 그래서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외로워서 저런가 하고 살짝 이해되려는 마음이 들 때면 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몸서리 쳐집니다. 절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입장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미안하다고 합니다. 본인 가족 때문에 제가 괜한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한다고 미안해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나의 조건들을 받아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에게는 단 한 명인 며느리에게 시부모 대접 못해드려서 남편도 속상할 텐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그건 본인 부모님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줘요. 여전히 퇴근하면 내 안부와 내가 먹고 싶은 거부터 챙기고 그 다음 아이에게로 향하는 남편이에요. 연애까지 10년 차인데 매일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남편을 만난 저는 시댁 복은 없지만 남편의 희생과 사랑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암울했던 지난 기억이 떠올라 글 남깁니다.